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둘 다 1% 넘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 10시 50분쯤에 두 지수 모두 저점을 찍었고요. 이후에도 코스피가 1.4%대 하락을, 코스닥도 1.7%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쌍끌이 매도인데요.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점차 매도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이 이미 2,500억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계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오늘도 매도를 주도하는데요. 이미 1,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현대차 그룹주, 즉 자동차 쪽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나타납니다. 또 페노션과 H&M 같은 해운주에도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개인과 손바꿈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에코프로비엠에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또 골프존 같은 실적주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1,200 종목 넘게 떨어지면서 큰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에 이은 이슈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볼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지난해 SK로부터 분할한 후에 재상장을 했죠. 자회사인 SK쉴더스가 상장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이 부진하면서 상장을 철회한 건데요. 아무래도 처음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 IPO 쪽에서 열기가 식었고 또 공모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기관 측에서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같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밝혀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웹 4.0 분야는 최근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꺼리는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SK스퀘어가 분할 재상장한 이후로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48,000원의 저가를 만들고 있고요. 현재도 4% 급락 장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전문가들에게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탄탄한 종목,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오늘 종목 상담 코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도 상위 1%의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태우 전문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만나보고요. 먼저 검색량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 좀 부진한 속에 함께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플랫폼 관련주들 낙폭이 굉장히 크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도요, 기술주들이 낙폭이 있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플랫폼 관련주들이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 우리 증시에도 비슷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4%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적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플랫폼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밑에 있는 대한전선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탈원전 이야기 나오면서 대한전선 강세 흐름 보였는데 오늘까지도 그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지금 테마성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항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증권가에서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들, 뭐 국제 여객기가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화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2분기가 되면은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작과 함께 국제 여객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가 계속 목표 주가 올려 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한항공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수민 캐스터와 함께 검색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태우 전문가님 이 중에서 뭐 한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미 공개가 되어 있네요. SP월세를 보신다고 합니다. 네. 자, 댓글 한번 같이 볼게요. 21%안 무너뜨린다는 건 상한가를 마감하겠다. 상한가로 마감하겠다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실제로 아직 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24%. 네, 상승폭을 더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분은 수소 타임이구나, 이때를 기다렸다 하셨고, 수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투자분들. 기다렸습니다. 3연상 가자 하는 말도 있는데 어떤 댓글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오늘 이제 지수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 위주로만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쪽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댓글 모두 다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특히나 네. 마지막에 이제 3연상 가자 고고고라고 하시는데 네. 그 바람처럼 이렇게 수소 관련주들 이렇게 3연상 정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SP월셀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일단 SPL셀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또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있을 때 테마주로서는 또 가장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SPL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제 테마성 있는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건물용 연료 정지 관련 수소 시장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적을 또 발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제 수소법 관련 이야기들이 나와주긴 했지만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해당 소위를 통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의회 심의를 좀 거쳐야 될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연상을 당장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는 좀 무난할 거다라는 예측은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PL셀을 제가 사실 이제 방송 전에 꼽은 이유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차트적으로 볼 때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수소 관련주들이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 때 굉장히 큰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번 연도까지 큰 흐름상에서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들을 면치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게 크게 수급이 들어와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SPL셀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 이런 과대낙폭 이후에 하방 경직을 먼저 보여주는 것들이 눈에 띄는데 이 SPL셀 같은 경우에 하방 경직 없이 오늘자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단숨에 121선까지 돌파해주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당분간 수소 관련주의 이슈가 있을 때, 수소 이슈가 있을 때 SPL셀이 지속적인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상한가에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다음 주, 차주에 지속적으로 이 수소 관련주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또 판가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수소 관련주
SPSL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을 때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종가상의 흐름까지 양봉의 캔들로 잘 마감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차주의 눌림 목대 공략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소차 관련 섹터의 대장주 S퓨얼셀 살펴봤고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자는 말씀과 지금 종목 토론 방에서도 이제 소비원회 통과한 건데 왜 이리 야단 법석이냐 하는 반응, 그리고 의결은 금방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 방법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링크를 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셔서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선별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역시나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까지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일단 사람인 HR 지난 3월 24일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최고가 47,850원으로 19%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또 하이트 진로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제시한 종목이고 1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AS 해주실까요? 역시나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실적 기반의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S-오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4월 15일자에 11만 500원을 기록을 해주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소폭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현했었는데 다시금 해당 구간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S-오일 같은 경우 이번 연도 전체적으로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2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3,320억으로 굉장히 높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4분기 대비했을 때 이번 1분기에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됐다. 그래서 평균 약 10불까지 배럴당 10불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번 연도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S-오일의 실적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견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국제유가 강세 기조는 이번 연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의 S-오일이 보유해 놓았던 이런 그 재고 관련 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실적 상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단기 고점 구간이었던 11만 원대를 오늘장에서 지금 시장이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좋은 흐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최초에 예상했던 지난 10월 5일경에 11만 7,5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난 10월 이상의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1차적으로 11만 7천원 구간대는 한 차례 저항의 구간으로서 맞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치 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오픈 채팅방 또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 종목 살펴봤습니다. 앞서 수익률 판에서는 없었는데 이제 따로 점검을 해주셨고 최근 유가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정제 마진이 워낙에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11만 7천 원 선 오면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아마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타고 입장하시면 종목 상담을 올릴 수 있는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채팅방 입장하셔서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 이렇게 3가지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서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역시 종목 상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전문가의 필승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힌트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냥 굉장히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직관적인 네, 힌트네요. 굉장히 직관적인 힌트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언어 유희를 기대했는데 이번 주는 많이 재치를 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당황하시고 또 민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은 딱 보니까 이제 해운 관련주인가 보네요. 네, 해운. 맞습니다. 보시면 해운 관련주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컨테이너선인데 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컨테이너선이 주된 사업은 아닌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한번 제가 힌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내년 2023년도 이 해운 업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탄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기가 202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벌크선 공급에 있어서 타이트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벌크 시장에 대한 운임 상승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특히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 EU에서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이런 처분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벌크선 시황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벌크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본격적인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하반기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면서 이 해운 관련 BDI 업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해운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적인 부분에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엔 어쨌든 아무리 업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지난해 워낙 그 벌크선의 화물 자체가 초호황을 이룬 다음에 BDI 지수가 좀 약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좀 소외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이런 호실적을 발표했던 이 업황에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장기 운송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운영하는 80척의 사선 중에서 약 38척이 장기 운송 계약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워낙 국제유가가 너무나도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화물 운임하는 그런 해운업에게는 좋지 못한 상황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유류 할증료를 통해서 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적으로 너무 크게 생각할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기업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해운업 말고 이제 아래쪽에 다른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이제 곡물 관련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워낙 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곡물 특화 비축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해당 기업이 제안을 했다라고 또 알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현재 국내 밀이라든지 뭐 대두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부분들이 국내 이제 전체에서 약 한 90% 이상은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밀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 자체가 0.8% 수준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거의 재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이제 곡물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비축 기지를 만들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 발표한 부분이 2027년까지 자급률을 7%까지 올리겠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곡물을 또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 창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이 이것을 유통하고 또 보관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런 보관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 부분을 점유를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이 해운 을 제외하고도 새로운 캐시카우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눈여겨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사진은 컨테이너선이었는데 이 종목 원자재 옮기는 벌크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석탄과 곡물 수요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여러분도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확한 종목의 이름은 저희가 방송 클로징 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필승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역시 이태우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승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이곳은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병법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와의 1: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찍으신 후에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까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 시간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사연도 좀 남기고 싶다 하시면 코멘트 따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문자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전송 번호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1:1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상담을 보내주셨을까요? 오픈 채팅방 확인해 보시죠. 닉네임 미니님입니다. 기아 종목이고요. 평균 단가 84,630원에 들어가고 계시네요. 비중 5% 들고 있는데 거의 1년이 지금 다 돼간다라고 하셨어요. 이 친구는 대체 얼마나 장기로 봐야 수익 보는 건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기아 오늘 시세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좀 탈출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지금 딱 84,000원이거든요. 네. 매수가에서 멀지 않습니다. 네. 매수가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데 일단은 저는 그 질문을 봤을 때 얼마나 또 장기로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1년도 사실은 그렇게 긴 장기성의 기간은 아니다라고 주식시장에서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차트 흐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가량 약세 흐름을 가져갔던 이런 이력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는 상승 이후에 거의 한 반년 이상 횡보하는 이런 흐름도 가져갔었는데 사실 이런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이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시총 15위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성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저는 3년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가량 좀 보유를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 내에서 실적들을 좋게 또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금액대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 자체도 5%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성 종목이라고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비중 5%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많은 뭐 비중 20%에서 30%까지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난 2021년도 2월경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도 충분히 뭐 2, 3년 안쪽으로는 돌파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께서 장기성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비중 5%를 가지고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뭐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갈아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따로 목표가라든지 손절 없이 내 성향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홀딩할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가 한 지난 3월쯤부터 주가를 회복하면서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장기로 본다면 3년은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자신의 매매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기를 바란다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닉네임이 아오 진짜 박살이네인데 종목은 이루온입니다. 매수가 보니까 2,600원이고요. 50%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행히 수익인데요 라고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정리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갈까요? 하십니다. 자,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홀딩을 더 할지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오늘 급등을 하긴 합니다. 네, 14%. 굉장히 14% 급등을 하고 네. 있네요. 근데 너무 비중 많지 않나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수익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차트상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홀딩을 해야 되는 자리는 맞는데 사실 기업적인 부분을 볼 때는 비중 50%는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에서 한 4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가지고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로온 같은 경우에는 뭐 5G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부터 삼성전자에서 1조 원 이상의 뭐 5G 관련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같이 반영이 되면서 좋은 모습들을 가져갔는데 실제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7월경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약세 흐름을 길게 또 오랫동안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연도에 지속적으로 2,000원 구간대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지난 이제 수요일경에 이 거래일 전이었죠. 이틀 전이었는데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을 해주면서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해주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올려주는 빼꼼 형태의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800억 수준의 유통 비율이 한 80%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자주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8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잔량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해 보시되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실 때는 이 상당 구간에 3,250원에서 3,400원 구간대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큰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일단은 해당 구간,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까지 1차적으로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운 종목이었습니다. 뭐 삼성이 5G 관련 수주를 대규모로 해냈다라는 소식으로 지난 거래일부터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은 홀딩이 맞는데 이제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10%까지는 줄여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3,200원 선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다리 61이라는 분이네요. 녹십자 MS 말씀을 해주셨고 8,300원이 매수가입니다. 70%, 와 이분은 비중이 더 많습니다. 계속 내리막인데 반등 기회가 과연 올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녹십자 MS 일단 매수가에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6,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한 2월쯤에 한번 차익 실현 기회를 놓치셨어요. 계속 떨어질까요? 그렇죠. 어쩌면 2월 달에 진입을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코로나 관련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뭐 부각될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지난 올해 연초 1월 27일
27일경에 5,650원 구간을 저점으로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네,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 정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반영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70%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월 27일경에 이 저점 구간대 어느 정도 거래량을 좀 실어주는 구간대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두 번 정도씩은 매수가 부근 소폭 하회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와줄 가능성은 있다. 그 올라와주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도 마찬가지로 한 7,500원 정도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하단 구간 지켜주는지를 우선 꼭 체크를 하시고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저점까지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조심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승 시에 목표 수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7,500원 구간대의 매물대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특별한 재료가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7,500원 구간에선 비중은 최소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7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홀딩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단 지지 구간 그리고 위쪽에 저항 구간을 체크하면서 그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MS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슈가 좀 많이 꺼진 종목이죠. 한 7,500원 선에서는 35%까지 비중을 줄이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태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현재 화면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채팅방 입장하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전문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하시면 역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번호로 메시지 보내실 때 이태우라고 오늘의 전문가 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초롱초롱 네오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안랩 종목 11만 6,600원에 들어가셨네요. 비중은 12%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안랩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많이 가던데 현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1%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6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분은 한 1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근데 정치 테마주잖아요. 맞습니다. 정치 인맥주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정치 테마 관련해서 공략을 할 때도 정책주들은 공략을 합니다만 인맥주는 사실 공략을 잘 안 해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역시나 그 사람에 따른 리스크의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뭐 판단하고 알 수가 없듯이 그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으로 주가의 움직임도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가급적 공략하지 않는데 어쨌든 일단 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있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또 국회의원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에 또 마찬가지로 뭐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라고 하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인맥주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12%의 비중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께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 모두 다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확정 수익 챙기시고 그 수익으로 다른 종목으로 또 기업 가치가 있는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숫자가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기업 위주로 접근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다행히 오늘 전량 매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천리향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홀딩스 6,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60%, 오늘 비중이 다들 좀 많으십니다. 2021년 7월에 매수하셨다. 오래 들고 계셨네요. 작년 7월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자, 이건홀딩스 현재가를 한번 보면요. 5,16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일부 정치 인맥주긴 한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건 제가 이건홀딩스를 실제로 과거에도 뭐 몇 차례 볼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건 홀딩하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 이유 자체가 기업적인 가치가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제 탄소 중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뭐 관련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동행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군도의 이건 산업의 자회사가 또 오랜 기간 20여 년 이상 조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들이 더욱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될 때 조림 사업을 미리 선점을 했던 기업인 만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펄프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목재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지주회사인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와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매수가 부분에 왔을 때는 비중은 한 30% 밑으로 좀 낮추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제 차트의 흐름도 마지막으로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이제 3월경에 관련 이슈들, 펄프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좀 실어주면서 장기 평선을 모두 올려주는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장기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이 해당 부근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차트상의 흐름도 크게 나쁘진 않다. 만약에 이 장기 이평선을 소폭 이탈한다 하더라도 큰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더 지켜볼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하단 1월 28일경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올해 안쪽으로는 충분히 매수가 부근에 한번 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절반 이상 비중 축소 그리고 잔량을 가지고 지난해 이제 10월경에 7,7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1차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7,500원 1차적으로 노려고 그 이상으로는 거래량 동반되는 거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홀딩스 종목 남겨주시면서 휴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셨는데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걸로 전문가님께서는 보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다만 매수가 근처 오면 비중 축소는 반드시 하자, 한 30%까지는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분 닉네임은 꼬비꼬비입니다. 충덩이라면서 안녕하세요. 다산 네트워크스 종목 말씀을 하셨네요. 8,41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전거래일부터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터졌고 오늘은 그래도 이 상승 여력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데 1% 오르면서 7,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 주당 한 1,000원 가량의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그래도 5G 관련 섹터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5G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홀딩은 하셔야 된다. 워낙 지금 현재 5G 관련주들이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잘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수급만 잘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좋은 탄력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다산 네트워크스뿐만이 아니라 5G 관련 중소형주들은 현재 분위기가 워낙 잘 가져가고 있는 만큼 조금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자체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차트 중에 일단은 지난해 고점 대비했을 때 뭐 30에서 50%가량 과대 낙폭을 보여주고요. 이 과대 낙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업 가치가 유지된 상황에서 시장 여파로 하락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대 낙폭 이후에 하방 경직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하방 경직 같은 경우에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3월경에 하방 경직이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던 거래량이 평보 거래량 대비 30% 이상의 거래량들이 동반을 해주면서 한 차례 정도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두드려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이제 수요일에 마찬가지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돼주면서 이 말인즉슨 결국에 삼성전자의 5G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이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소외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래량을 동반해주고 윗꼬리는 달아주긴 했지만 워낙 오랜 시간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물량 소화
소화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경에 단기 고점 구간대를 물량 소화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에서도 이 지난 수요일경에 매물대 상단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조금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쪽 구간에 다음 차례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은 한 차례 매물 소화는 했기 때문에 위쪽이라고 볼 수 있는 9,0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 만나봤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5G 관련 섹터는 일단은 대부분 홀딩해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목표가 9,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화이팅 하는 닉네임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비덴트. 이 종목 오랜만입니다. 19,621원 말씀하셨고 비중이 42%라면서 고민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 일단 비중도 높고요. 오늘 비덴트는 또 빠집니다. 요즘 이 기술주들 아무래도 아픈 손가락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분은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가. 많이 멀긴 하지만 현재가에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비덴트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FOMC 5월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관련해서 미증시가 급락하면서 동반적으로 비트코인도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여파를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비덴트가 지금 당장 또 지난 2021년도만큼의 강세를 나타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은 결국에 이제 좀 먼 미래를 봤을 때 결국에 그 산업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현재는 약한 흐름, 워낙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먼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ETF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덴트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올해 안쪽으로는 강한 힘이 나타나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 또 자회사가 또 마찬가지로 이 빗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래소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상자산의 거래소가 계속해서 활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지분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현재 구간에서 손절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좀 장기성 성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는 홀딩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만 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휴일 동안에 나왔고 어쩔 수 없이 지금 NFT라든지 가상화폐 기술주들 전부 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덴트도 4%가량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비덴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이 종목 상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다양한 시장 전망에 대한 분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 있는 오픈 채팅방,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러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저희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전략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마칠 시간이 거의 다 임박을 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필승 종목 공개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벌크선 관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종목을 오늘 가져오셨나요? 사실 제가 오늘 사진을 네. 바다 위에 모나미 볼펜을 올려놓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다 위에 모나미. 네, 어째서죠? 볼펜, 펜, 오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바로 펜오션이라고 하는 이 썰렁함 기업입니다. 참을 수가 없네요. 근데 또 이런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재밌으니까요, 네. 그렇죠.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좀 잠시 웃어보시라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게 또 펜오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 지난해 워낙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동일하게끔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BDI 관련해서 펜오션이라든 대한해운이 강세를 나타냈던 그런 종목이라고 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펜오션을 준비했던 이유는 역시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BDI 시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곡물 특화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정부 정책에 이 펜오션이 가장 앞장을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통이라든지 보관을 앞으로 펜오션이 전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향후 뭐 2027년까지 자금률 7%로 올리기 이전까지는 거의 사실상 뭐 독과점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펜오션이 이런 해운 운임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곡물 사업에서 안정적인 실적 견인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새로운 이런 밸류에이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펜오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3.6%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눈여겨볼 게 이제 분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1분봉의 차트인데 이 1분봉의 차트에서 한 차례씩 물량이 출회되는 구간들을 제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한 차례씩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모두 다 저점을 올려주는 형태로 매물 출회 이후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빠르게 사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펜오션에 대한 흐름 자체를 오늘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존재한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이제 큰 흐름상에서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 6월경에 고점을 한 차례 형성한 이후에 또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45% 가량의 과대 낙폭을 또 보여주었는데 사실 실적 같은 경우는 펜오션이 꾸준히 잘 발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하반 경직을 이 과대 낙폭 이후에 하반 경직 한 차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 경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드리는 이 121선 최근에 강조드리는 이 부분을 돌파해주는 흐름 한 차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고점 이후에 또 다시 물량이 출회되면서 일부 좀 약세 흐름이 이어가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금 좀 추세를 올려놓으려는 움직임 오늘장에서도 보신 것처럼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보면은 1차적으로는 우선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특성상 이 단기 고점 구간대를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7,700원 하단 구간 노려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지지 구간 같은 경우 역시나 이 장기 이평선 상당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6,200원 구간대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곡물 특화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 이 펜오션이 이런 해운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장기적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이 차트상의 분석상 해당 구간을 노려보고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은 그 잔량을 가지고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장기성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펜오션이었습니다. 지금 그 모나미 오션에 대한 반응이 채팅방과 유튜브 댓글에 굉장히 뜨거운데 어쨌든 이 종목 뭐 목표가는 7,700원 가량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 가량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네요. 네, 그럼 이어서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오늘 또 이제 방송 초반에 우리 또 그 IPO를 철회한 기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올해 하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이 또 상장을 미국 내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지난해 이제 쿠팡이라든지 미국의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대장이라고 또 알고 있죠. 로블록스의 상장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해주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뭐 50에서 100% 가까이 강한 흐름들을 연출해줬던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
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가 존재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해당 부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마무리하시고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그런 수혜주들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증시 초대형 IPO와 관련한 수혜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태우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